안녕하세요. 끝판회장입니다. 오늘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 영상 이후에 빠르게 올라가지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다시 여기 위에서 눌리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일단은 좀 긍정적인 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 저항을 맞아서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뚫은 게 되거든요. 뚫고 이제 실제로 빠르게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단기적인 목표는 이 구간을 다시 뚫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98,000을 다시 한번 뚫어주는 거고,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10만 달러까지 빠르게 올라와 주면, 그러면 여기까지 다 뚫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를 뚫고 안착까지 하면 그때는 저는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항상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 좀 잘 가다가 맨날 이런 식으로 장대음봉으로 이 방향을 돌린 적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장대음봉이 뜬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냥 계속 우리는 뭘로 하면 된다?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보면은 도미넌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진짜 애매한 게, 어제 보면은 얘가 이런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반대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또 이거 여기서 밑으로 빠지면 알트장 올 수 있겠는데 라는 또 가능성이 있는데, 또 얘가 이러다가 또 올리면은 이거는 그냥 이런 식의 수렴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렴이 어느 구간에서 끝날 텐데 그 다음에 위로 가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아래로 가면 알트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만 좀 올라준다면, 위로 오른다면 그 비트의 흡성대법이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알트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 항상 이 원칙을 계속 지켜야 한다. 원칙이 뭐냐? 현금 비중을 30% 이상 들고 있고 비트코인 비중을 들고 있고, 그 다음 알트를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천천히 적은 비중으로 조금씩 계속 여러 번 매집을 한다. 그것이 우리 원칙이고, 그대로 계속 했다면 나름 평단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알트가 생각보다 반등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알트들을 보면은 이런 꼬리 지점에서 반등한 걸 보면 제법 반등을 좀 해줬단 말이에요. 텍스도 그렇고 레이어 제로도 그렇고, 이게 좀 올라온 애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을 해줘서 천천히 매집을 하다 보면 아마 얘가 어느 순간이 돼서 발동이 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반등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눌림 때 천천히 잡은 사람들은 평단이 낮을 거니까 익절 구간으로 바뀔 수 있겠죠. 빠르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뭘 또 예시를 들면 되냐면, 제가 이제 이 비율을 굉장히 많이 드는데, 자, 에이다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 코인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얘가 여기서 볼게요.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 2024년 3월부터 여기 보시면 11월 5일인데 거의 한 8개월 정도 되는 그런 기간 동안 만약에 천천히 매집을 했다 생각을 해봐요. 계속 천천히. 그러다 보면 평단이 어느 정도쯤에 오냐면 한 이 정도쯤에 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정도쯤에 오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하더라도 평단이 한 이 정도쯤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얘가 발동이 딱 걸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일 정도 만에, 6일에서 7일 정도 만에 어디까지 간다? 여기를 다 살려준다. 보통 이 알트장은 항상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굉장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버티기를 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끝나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올라갈 때 또 이번에도 이렇게 내려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못 잡고, 그리고 밑에서 잘 잡은 사람들도 이 밑에 또 내려갔던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가 오면 매도하고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돼서 너무 배가 아프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왔을 때도 이번에도 이렇게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버티는데, 그럴 때 시즌 종료가 오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상승장이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언제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냐. 대중들이 환희에 오르면은 그때는 매도인데, 지금처럼 대중들이 좌절하고 거시경제 매크로 얘기하고 시즌 종료가 올 것 같다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오히려 좀 천천히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매집을 천천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도미넌스가 지금 높기 때문에 상승장이라는 것은 항상 알트장이 와주고, 알트장이 와야만 이 대중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그래서 다른 리테일 자산을 하는 투자자들이, 리테일 투자자들이 그 돈을 다 가지고 올 정도로 포모가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 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더부터 시작해서 진짜 소수의 몇몇 알트들을 빼고는 진짜 이더도 빌빌대고 다른 알트들도 빌빌대는 편이기 때문에 뭔가 모든 대중들이 다 들어오기는 어렵다. 이건 기존 코인에 오래 몸담은 사람들만 지금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하고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거지. 그게 아닌 사람들은 사실 현물 투자로 돈을 벌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웃을 수 있는 날이 언제냐면 이렇게 짧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다가 시작하면 짧게 끝난다. 대신 크게 간다. 이게 항상 코인의 어떤 매력이자 개고통받는 그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 장에 들어왔냐라는 걸 생각해보면 보통 2021년 2월 이후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저점으로만 따지면 사실 18년 11월이라 혹은 코로나 빔이 나왔던 2020년 3월이나 이때가 비트코인 기준 저점이면 뭐 이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때를 기준으로만 해도 거의 1년 정도를 지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여기가 3,000불 정도에서부터 비트가 오를 때가 거의 그때가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쯤에 들어왔다고 하면 거의 34,000불이면 거의 10배거든요. 여기서 저점이 3,900 이때 했으니까 한 10배나 9배 이 정도 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때 알트가 본격적으로 올랐으니까. 근데 그리고 부처빔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작 해야 한 3달 남짓이에요. 3달 정도. 근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엄청난 뽕맛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알트장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빠르게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 비트가 이렇게 오르는 동안 알트는 진짜 지지부진하게 이런 식으로 가면서 힘을 모은 게 나중에 어느 시점 돼가지고 알트 시즌이 폭발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억들이 좋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빔 맞고 어떻게 됐습니까? 또 빌빌빌 되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 알트 시즌 폭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즌이 끝났잖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싼고점을 가는 방향도 있지만 외봉으로 주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불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트 불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번엔 알트장이 없냐? 그건 또 아니다. 항상 그래서 고점이라는 거는 대중들이 모두가 다 들어와가지고 난리칠 때가 고점인데 이런 구간들이 아직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래서 떨어질 구간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런 구간에서 고점이 형성된다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도미넌스가 만약에 여기서 더 오른다고 했을 때, 이게 오른다고 해도 떨어질 구간이 어쨌든 더 많아지잖아요. 도착지가 여기라면. 그러면 사실 오르는 기간은 진짜 고통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끝나고 정말 알트 시즌이 온다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알트 시즌을 얘기한다고 바로 알트 시즌이 온다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과정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서 어느 구간에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고통스러운 기간이 끝나면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통스럽지 마세요. 그리고 이 보면 되게 인간이 간사한 게, 어제 영상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런 양봉을 본 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면 또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게 안 되겠지만 인간이라 최대한 내가 같은 리듬으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쨌든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니까, 물론 저는 2월달 자체를 나쁘게 보진 않거든요. 저는 결국 그래도 2월달에 저는 알트장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긴 한데, 그래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2월달에. 그럼 그때 되면 여러분들 포기할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도미넌스가 쉽게 안 빠지면, 이게 안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더 좋아지는 거고 더 큰 알트장이 올 수 있는 거고, 빨리 오면 생각보다 내가 그냥 심리적인 고통을 좀 줄어드니까 좀 알트장 들어오더라도 도미넌스 자체가 더 높지 않으니까 좀 덜 오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만족할 수만 있다면,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만 한다면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의 유동성이 말랐다라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 가장 높아요. 지금이 이때보다 높아요. 저번 시즌보다 높아요. 근데 이제 물론 비트는 지난 시즌 고점이 69,000인데 지금 가격이 한 97,00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도미넌스도 높고 하니까 비트가 다 가져간 거 아니야? 이 증가폭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에 대비해서 알트들의 가격을 보면 21년 고점을 넘은 것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고, 이때를 못 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시총 자체를 알트가 많이 못 먹는 상태에서 거품이 제대로 일어나질 않았잖아요. 물론 중간에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품이라면 거품이겠지만, 그때에 대비해서 돈도 더 찍혔고, 그렇죠? 알트는 이때보다 가격이 높아진 게 별로 없고, 그렇다는 건
저는 이게 결국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알트 도미넌 비트코인 도미넌스 떨어질 때가 되면 알트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 테더랑 USDC랑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고 저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찍히면 찍힐수록 우리는 좋은 환경에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스피코인의 이 증가 폭은 고각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만약에 증가한다고 했을 때 이만큼의 유동성이 더 늘어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도 지지부진하고 알트도 막 지지부진하고 도미넌스도 올라가고 하면 나머지 그 힘 자체를 나중에 알트로 터졌을 때 엄청나게 강하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가는 기간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 이거를 그냥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천천히 그냥 매집한다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알트를 아예 버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 비중과 현금 비중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영상마다 설명드리는 원칙. 그거를 좀 잘 지켜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장이 오는 이 골든 크로스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이게 나온 다음에 쭉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이게 주봉이라 일주일 간격으로 캔들이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감이 좀 더딜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골든 크로스 떴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알트 시즌이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셋, 3바닥이죠. 이게 알트 시총에 대한 마켓캡인데 마켓캡 차트거든요. 이걸 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알트가 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아직까지 이 상승량 고점에서 나왔던 요 빨간 색깔 진한 빨간색의 막대 이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이렇게 이거 한번 나오고 이거 두 번씩 나오면 안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거는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시즌 종료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알트장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더리움이 이 비트코인이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하던 그런 차트 모양과 되게 닮았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너무 조롱이 심하긴 했어요. 제가 어제 외출을 했다 했잖아요. 약속이 있었는데 그래서 술 먹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더리움을 진짜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도 말을 들으면 진짜 다 맞는 말이야. 그만큼 이더리움이 저평가예요. 네. 근데 저평가인데 너무 이더리움에만 몰두하면 내가 고통을 받고 진짜 리플처럼 팔려고 할 때쯤에 갑자기 다 팔고 나면 막 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더리움 자체가 좀 저평가는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도 이것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트코인의 현물 ETF가 어쨌든 신청이 되고 결국은 저는 승인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과정 역시 계속 연기가 되고 했지만 마지막엔 결국 승인이 됐듯이 얘도 결국은 그런 과정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알트가 하나 둘씩 상장을 현물 ETF가 되게 되면은 결국 알트로도 자금이 돌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알트 시즌이 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 그대로였는데 이번에 늘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과거들을 생각해보면 2021년에도 테슬라가 처음에 비트코인을 도입하고 매수를 할 때부터 장이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것도 하나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플래닛도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늘려서 연내 보유량을 1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세가 대부분 소진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게 아직 있거든요. 온체인 지표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약세 시그널로 전환된 게 되게 많아요. MACD라든가 소그램 음수 전향이 됐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주봉에서. 그래서 뭐 거시적 요인도 있고 이거는 어쨌든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만한 요인이긴 한데 사실 이게 다이버전스가 하락 다이버전스 한번 뜬다 그래서 이게 끝날 수도 있는데요. 이걸 다시 만약에 고점 갱신하면서 이 다이버를 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이 다이버를 또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가격을 또 올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보통 상승장이나 지금 뭐 나스닥 같은 애들 중에 잘 가는 종목 보면은 다이버전스 깨고 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강세장을 맞이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 지표들이 약세를 가리키는 게 또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조심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현금 비중을 항상 갖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저는 뭐 유동성 부분과 그 다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너무 시즌 종료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가 너무 높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상승장이 좀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알트장 자체가 빨리 오냐 늦게 오냐 같은 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뭔가 저는 2월달이 생각보다 다들 어쨌든 포기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요즘 알트들이 좀 잘 버티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보통 그러한 과정을 넘어가면서 비트가 오를 때 알트가 더 오르면서 알트장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그게 항상 선봉장이 이덕긴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준다면 저는 알트장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거기에 너무 포커싱을 맞추다 보면 그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박탈감, 그리고 내 투자의 멘탈 관리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생각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결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중에서 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번에 좀 장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오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2차 타겟을 갖고 위에 여기 손절이 하나 나긴 했는데 그 위쪽에 차트를 보면, 픽을 보면 여기도 가고 타겟 가고 타겟 가고 타겟 가고 타겟 가고 또 타겟 가고 타겟 가고 타겟 가고 타겟 가고 타겟 가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